그다음에 지난 방송했을 때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쯤 어딘가 방송한 것 같은데, 그치 여기 넘기기 전, 이 고점 넘기기 전 여기 어딘가에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드렸던 말씀,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삼각수렴,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방송을 할 줄 모르고 이제 뭐 한 달짜리, 거의 한 달 동안 방송을 안 해도 되는 전략을 말씀드린 건데, 초보분들은 아마 조금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차트 분석 겸 말씀드리면, 이때 제가 지난 방송에 이렇게 삼각수렴 봤었잖아요. 아마 다들 이렇게 봤을 거예요. 왜냐면 하단 추세가 이렇게 나왔고 상단 추세가 나와버려서 이건 선을 안 그을 수가 없어요. 물론 삼각수렴이 연장돼서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장돼서 나올 수도 있지만 추세를 안 그을 수가 없고, 그랬을 때 여전히 고점 2개 이었고 저점 2개 이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더 신뢰가 가고 여기에서 또 한번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삼각수렴이 더 신뢰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수렴 이탈하는 방향으로 매매하는 전략을 짤 거다. 예를 들어서 차트가 지금 이거 하방 이탈을 하게 되면, 하방 이탈이 매매하기 편하다고 했죠. 왜냐면 여기가 삼각수렴이 꽉 차고, 만약에 하방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가 4파 조정이었다라고 보고 이탈했을 때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4파 삼각수렴이었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 벗어났을 때 이렇게 급락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파 삼각수렴 나오는 5파는 급락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 이후 올라오는 5파 완성되고 되돌림 파동도 급등이다. 그래서 급락과 급등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숏을 치고 내려오면 익절하고 롱 쳐서 다시 올라가면서 빠른 기간에 단기간 롱숏 수익이 가능하고, 또 여기 떨어지면 현물 매수를 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하방 이탈 관점이었고, 이게 쉬울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올라가게 되면 ABC로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관점하고 저점이 나와서 여기까지 3K까지 올라가는 관점하고 두 개가 나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방으로 나왔으면 좀 매매가 편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어려운 방향으로 갔습니다. 상방 이탈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방 이탈도 마찬가지로 상방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 이탈하는 방향으로 롱을 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떨어지면 숏을 타자였고요. 아주 심플했죠. 삼각수렴 매매였으니까. 다시 대신에 만약에 떨어져서 여기서 숏을 진입했는데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손절 쳐야 된다. 타이트하게 진입하자마자 손절 쳐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손절은 언제나 우리는 안고 살아야 되는데, 손절할 확률을, 손절을 치게 되면 이만큼 치게 되고 익절을 하게 되면 이만큼 하기 때문에 손익비 관점에서 괜찮은 트레이딩이죠. 반대로 마찬가지로 상방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롱을 치고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손절을 쳐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떻게 대응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는 말씀을 여기서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고점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를 소음봉으로 볼게요. 아무래도 삼각수렴을 이탈하게 되면 제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상방 이탈이건 하방 이탈이건 빠르게 장대 한 봉이 이렇게 크게 빡빡빡빡 꽂히면서 올라가야 되고 볼륨이 터져야 되는데, 이때 차트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비실 전혀 삼각수렴의 모양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여기서 해쇼 얘기할 때도 해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통 삼수도 마찬가지고 해쇼도 마찬가지고 책 같은 거 보면 이탈 후 리테스트 후 반등 나오는데 이거 거의 안 나와요. 이거 그냥 어디 공상과학에나 나오는 책인데 내용인데, 실제 차트 보면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 모든 책들이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삼수나 헤드앤숄더나 완성되면 거의 그 방향으로 빨리 가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거는 책에는 없는 내용이고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주장이죠. 어떻게 보면 좋게 나쁘게 얘기하면 매영남이라는 방구석 트레이더의 그냥 뇌피셜일 뿐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봐도 비실비실 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때 드렸던 말씀이, 아무리 여기가 지금 삼각수렴 후 상방 이탈하는 모양새가 아니다. 이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고점을, 전고점이 여기였죠. 전전고점은 여기였고 아직 고점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렴하는 중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텔레그램에서 여기서 노티를 드렸어요. 이제 뭐 그 한마디가 얼만큼 중요한 건지는 아마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무조건 삼수 이탈했으니까 롱만 보는 거랑 숙련가가 봤을 때 이거는 롱 관점이 아니고 수렴 관점으로 다시
다시 하방을 봐야 되는 거랑은 결과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아무튼 근데 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진 모르셨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추격롱을 탔다라고 하면 여기서 약손절로 끝났어야 됩니다. 큰 손해가 없었어야 돼요. 아니면 좀 트레이딩 경력이 있으셨으면 올라가는 모양새 보고 이거 삼각수렴 이탈 아니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과정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롱관점을 좀 버리셨으면 아마 중수 이상 되는 실력이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고 저도 이때 헷갈렸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서 롱관점 보는 거 좀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노티를 드렸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삼각수렴이었냐 아니었냐를 놓고 보면 지금 저희 커뮤니티나 여기를 결국에는 A파동 그다음에 B파동 1이 됐건 A가 됐건 B가 됐고 다시 A에 B에 A, B, C로 이렇게 카운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틀린 카운팅은 아닌데 맞는 카운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삼각수렴으로 보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을 딱딱 그어서 삼각수렴이 나오는 게 삼각형이 아니고 저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오면서 고점이 낮아지면 삼각수렴이라고 했는데 그 전형적인 패턴이 여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가 삼각수렴이었거든요. 근데 전혀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무슨 이상한 해계 라인으로 그으면 이렇게 그어야 되고 이렇게 그어야 되고 이렇게 그어야 되고 이렇게 그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무슨 이게 뭐지? 앞이 뾰족해지는데 아무튼 이게 삼각형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제가 그때 되게 많이 최근에 설명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가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고점이 낮아졌죠. 저점이 올라오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여기는 수렴이 맞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맞았다고. 그리고 특징이 뭐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이탈했을 때 빡빡빡빡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빡빡빡빡 꽂혀야 된다고 했죠. 근데 전형적으로 이전 고점을 넘기는 파동에서 이전 고점 어디? 여기를 넘기는 파동에서 장대 양봉이 딱딱딱 나오면서 거래량은 동반해서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이걸 수렴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수렴으로 보는 게 맞고, 왜 그러냐면 그래야 카운팅이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그럼 여기는 그냥 수렴 카운팅이 되거든요. A, B, C, D, A, B, C, D, E, F, G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봤었을 때 여기가 1, 2, 3, 4, 5 정도로 돼서 이게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게 끝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걸 수렴으로 카운팅한 게 맞았을지 ABC로 카운팅한 거로 맞았을지는 지나가 봐야 알아요. 근데 ABC로 카운팅하는 거랑 수렴하는 거로 카운팅하는 거랑 뒷부분 카운팅이 달라지면서 어디까지 상승할지를 예측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분석이.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저는 이게 수렴이라고 보여져요. 이거를 아마 수렴이라고 이야기하는 차트 분석가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저는 이걸 수렴이라고 보고, 그러면 파동상 카운팅 시작 지점을 여기 또는 여기로 봐서 이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여기로 보고 있는데 1, 2, 3, 4 여기 수렴이었고 5파 임펄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여기 A파동 나오고 여기 수렴 나오고 임펄스가 짧게 나오면서 ABC가 완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메인 관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턴이 너무 많이 반복됐어요. 뭐냐면 여기 직전에 저점 이후에 반등했던 최고점 있죠. 이 최고점을 뚫은 뒤에 아주 살짝만 뚫은 뒤에 다시 곧바로 폭락이 시작되는 패턴이 지금 한 1년가량 지속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지난 방송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작년 4월경에 최고점이 한번 나왔었다가 이거를 살짝만 뚫고 작년 말 11월경에 살짝만 뚫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폭락이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첫 폭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 나왔던 지점이 여기죠. 여기도 아주 살짝, 진짜 아주 살짝 몇 달러만 고점을 옮긴 뒤로 폭락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점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고점을 아주 살짝 넘기고 또 여기서부터 또 폭락이 또 나왔어요. 지금 이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신저점 이후에 반등이 살짝 나오고 여기만 살짝 넘겨 폭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 패턴이 지금 4번이 나왔고 이번에 나오면 5번째거든요. 그래서 너무 노골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4번을 속았어요. 전고점, 신고점 넘겼다 했는데 아니다, 힝 속았지. 자, 반등 왔다가 다시 넘겼다, 힝 속았지. 반등 왔다가 넘겼는데 속았지. 반등 왔다 속았지.
반등 왔다 넘겼는데 이번 찐인가? 찐반인가? 속는 건가? 모르죠 아직은. 근데 일단은 우리가 정답은 알 수 없어요. 정답은 알 수 없는데 지금까지 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나왔는데 네 번 나왔을 때 네 번 다 이 패턴이었거든요. 그럼 이게 100%짜리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쭉 가는 게 분석상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심리 싸움을 해서 근데 나는 심리 싸움의 전문가야. 그래서 나는 세력의 심리를 다 읽을 수 있어. 그렇게 봤었을 때 이번은 페이크가 아니라 찐반이야 라고 심리 싸움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심리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차트나 분석하고 확률적으로 외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확률적인 트레이딩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세력의 마음을.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살짝 넘겨 떨어지는 게 역시나 좀 많이 베어리시해 보인다. 하락 추세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5번째 나왔을 때 찐반이 올라가면 그럼 5번 중에 총 5번 시행 중에 4번이니까 이제 80% 확률로 줄겠죠. 근데 이번에 과연 이게 나올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예전의 패턴을 복습할 것인가 알 수 없지만 전 늘 얘기했지만 80% 확률로 맞출 수 있고 20% 확률로 틀린다라고 하면 여기다 배팅을 할 것 같아요. 여기다 배팅하는 게 아니라 일단 베어리시하게 보는 게 패턴을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데 패턴을 읽어봤었을 때 지금 굉장히 베어리시하게 보이죠. 여전히 여기를 넘기자마자 폭락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어리시하게 보이고 일봉 봤을 때 아직 복마감이 내일 아침 9시라 13시간이나 남긴 했는데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망치형으로 음봉 나와서 캔들 마감되면 내일도 하락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음봉 마감되고 여기 내일 음봉 꽂히죠 이렇게 길게, 그럼 여기 이브닝 스타 패턴이잖아요. 그럼 하락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게 아니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상하고 있어서 예상대로 나오면 대응해서 돈 벌면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가격선이라고. 왜냐면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전 고점을 넘겼는데 넘기자마자 떨어지게 되면 이 가격이죠. 여기 떨어지게 되면 이거 되게 베어리시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여기서 숏 쳤어요. 이거 대회용 계정인데 대회가 뛰고 있는 그 계정인데 딱 여기서 숏 쳤어요. 언행 불일치야 언행 일치야. 그 다음에 여기서 숏 치고 여기서 반익절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익절 된 게 여기 있고 반익절인 게 여기 있어요. 반익절인 게 여기 있고 지금 포지션 미실현손이 여기 있고 실현손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저는 실전 트레이더고 그리고 또 지금 이거 말고 똑같은 샌드박스도 오늘 이제 텔방에 말씀드렸어요. 여기 뚫리면 숏짜리다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저희 대회 텔방에 말씀드렸던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여기 뚫리면 제가 숏자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서 숏을 시장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금 리얼라이즈 P&L 있고 지금 미실현 손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익절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익절 때렸어요. 왜냐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첫 매물대 하단이잖아요. 여기서 반익절 무조건 때린다 해서 반익절 해서 여기 실현손이 있고 나머지 절반 홀딩 중이라서 미실현 손익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오늘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대회 텔방에서. 하나는 뭐냐면 지금 방송에서 한 말 똑같은 말 하는 건데 고점 넘기자마자 쏟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 내려가게 되면 이 라인 뚫려서 내려가게 되면 베어리시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ABC 완성으로 보고 저점을 향해 가는 갱신일 수도 있겠다라고 제일 먼저 언급을 드렸고, 그래서 그거 언급 드린 거대로 여기서 타점 잡아서 숏을 여기서 때린 겁니다. 여기서 숏을 때린 거고, 두 번째는 샌박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스크린샷 공유해서 라인 어딨어? 이렇게 공유해서 여기 뚫리면 시장가 역지정 시장가로 숏자리일 거고, 그다음 여기 떨어졌을 때 반익절도 때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전고점이 넘기면서 우와 3만 달러 가겠지라고 여기서부터 롱을 타고 홀딩을 하는 사람이랑 역으로 전저점을 깨기 위해 상방을 보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많이 다르거든요. 방향이 정반대로 갈리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그 아직 결과는 몰라요. 이러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제한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그 훌륭한 트레이더나 분석가나 경제학과 교수님 박사님들도
예측 못해요. 미래는. 그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함이니까 정확한 타점들에 들어가서 숏을 들어가고 익절을 하고 샌박도 마찬가지고 여기 아니구나 여기구나 미안 여기서 익절했어. 어쨌든 하고 나머지 홀딩하면서 그런 전략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뭐 샌박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어요. 그 제가 텔레방에서 말하기 귀찮아서. 근데 이제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여기가 뚫리면 왜 숏자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늘 방송에서 보시던 것처럼 이제 이거를 카운팅 해봤을 때 물론 당연히 여기는 어디 구간도 임펄스인 구간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 여기에서 끝났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기에 맞는데 고점이 한 번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인데 ABC로 고점이 한 번 여기 더 올라왔죠. 이렇게 ABC로 그 다음에 ABC로 한 번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모양상은 이쁜 엔딩 다이아고날은 아니에요. 왜냐면 추세사 라인을 이렇게 이어보면 빨간색으로 할까? 예쁜 엔딩 다이아고날은 맞네. 미안. 아주 예쁜 엔딩 다이아고날이 미안해요. 추세가 너무 정확한데. 아무튼 엔딩 다이아고날이에요. A, B, C인데 엔딩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면 쇼타점이라는 거겠죠. 일단 카운팅상이 그렇고 그 다음에 엔딩이 있으니까 더 하방 관점이죠. 다이아고날 라이징 웨지니까 하방으로 가는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여기 숏을 말씀을 안 드리고 왜 여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원래는 엔딩이 떨어져서 여기서 첫 번째 이탈이 나왔거든요. 그럼 좀 쏟아야 되는데 안 쏟고 계속 이탈을 했는데 계속 여기서 횡보만 하는 거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라인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엔딩으로 보이지만 이탈했으나 급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타점을 즉흥적으로 속을 잡는 것보다 확실히 추세 이탈이 됐다고 느껴질 때 여기에서 숏타점을 시장가로 들어간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기 쏟아지면 떨어지는 관점 봅시다라고 하고 저도 여기서 이제 숏을 들어간 거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사실 차트 분석 내용에 있는 내용인지 그 다음에 하락 다이버런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ABC 첫 번째는 임펄스 카운팅상 ABC였고 두 번째는 그 엔딩 다이아고날 또는 폴링 엣지였고 세 번째는 하락 다이버런스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물대 지지선을 쌓다가 여기가 이탈하면 폭락하는 지지 관점에서 이탈했기 때문이고 다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약간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인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하게 있을 수도 있고 책에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차트를 보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추세가 꺾이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눈에 이게 어떻게 인식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를 굳이 이제 저는 선을 안 긋지만 선을 그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추세를 보면 첫 고점하고 여기 고점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오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각도를 보세요. 각도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의 평에 가깝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가격이 오르다가 잘 오르는데 오르다가 이렇게 추세가 꺾이고 있다는 라운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것 같다는 거거든요. 이게 옛날에 제가 이제 이런 패턴 관점에서 있는 게 컵앤핸들 패턴인데 가격이 급락을 했다가 바닥을 뒤지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그다음에 여기가 핸들이 달리고 조정 한번 받고 전고점 부근이니까 조정 한번 받고 뚫으면 이제 컵핸들 패턴으로 굉장히 불리시한 패턴이잖아요. 여기가 컵이고 여기 손잡이 핸들이고 그때도 이제 이렇게 추세가 그리고 급락이 끝날 때 뭘 느낄 수 있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각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이렇게 추세가 완만하게 바뀌거든요. 이게 그러면 직관적으로 저는 이게 이제 추세가 매도세가 잦아지고 있다. 근데 여기는 또 직관적으로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분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보여가지고 이거는 어차피 전고점 부근이고 숏각을 보는 게 손익비 관점에서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숏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비트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메이저 알트를 몇 개 담아놨었어요. 이제 팔아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샌드박스랑 테조스랑 아발란체랑 다 팔았어요. 팔라는 게 아니라 다 팔았다고. 오늘 거의 다 팔았고 비트도 들고 있던 거 절반 던졌거든요. 아까 어디서 던졌냐면 여기서 던졌거든요. 왜 던졌냐면 이게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일단은 제 상식으로 고점으로 간다는 거랑 되게 안 맞았던 게 뭐냐면 적은 고점을 어렵게 뚫었는데 그럼 뚫으면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상방이면 뚫자마자 바로 꼬꾸라진다?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굳이 상방 가겠다는 애가 굳이 뚫자마자 떨어진다? 라는 게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제 생각은 뭐였냐면 일단 여서 거의 다 팔고 혹시나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다시 사자. 확인하고 사자. 뚫는 거 확인하고 사자. 라는 생각으로 거의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테조스랑 샌박이랑 링크랑 아발란체랑 이렇게 들고 있다가 다 팔았어요. 밑에서 좀 다시 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비트도 받았던 거 절반 정도 지금 던지면서 익절을 해서 현물도 수익이 그래도 조금씩 있어요. 특히 링크는 수익이 없었거든요. 거의 한 3%에서 5%였던 것 같고 근데 샌박이 한 20% 넘게 수익이 있어. 샌박은 아까 쇼치면서 쇼친잘에서 그 현물 정리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현물은 제가 봤었을 때 선물 안 하시는 시청자분도 많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제 말을 믿지 말고 본인 생각대로 하셔야 돼요. 본인이 장기 투자자면 지금 이 정도 고점 살짝 넘겼다가 떨어지는 무빙에 굳이 매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뭔가 저는 이제 선물을 하다 보니까 맨날 방향성을 찾게 되잖아요. 롱인지 숏인지. 그랬을 때 이 자리가 한번 눈에 들어오면서부터 선물 들고 있기가 싫어지면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도했어요. 알트는 대부분 매도했고 비트도 50% 매도를 했습니다. 떨어지면 다시 받을 거. 또는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 라고 하면 다시 살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임펄스 가능성이 있거든. 1, 2에 이거 올라가면 아마 세게 나올 거예요. 3, 4에 5 임펄스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급등 나올 겁니다. 아마 이거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면. 그랬을 때 일단 하방을 보기 때문에 팔았고 상방 갈 것 같으면 여기서 다시 매수해도 그만이니까 그러면 어차피 지금 관점에서 봤었을 때 아까 제가 이쯤에서 팔았는데 더 높은 가격에 사는 거죠. 그러면 손해일 수 있죠. 근데 안정성 측면에서 폭락을 나올 수도 있는데 15K를 갈 수도 있는데 안정성 측면에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저는 그리고 저는 이제 전업 트레이더니까 차트를 보면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니까 매도를 때린 거고 아마 대부분 현업이 본인 직업이 있으실 거고 실시간 차트 못 보시는 분들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홀딩해라 말아라 해라 마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디서 받을 거냐고? 저거 15K쯤에서 받을 가격은 모르겠어요. 근데 못 파니까 이쯤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또 베어리시하게 보는 게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것도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 38이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여기가 4파 되돌림 ABC가 아닌 거예요. 38을 넘겼는데 38을 못 넘겼고 특히 또 38이 점이 뭐냐면 폭락 나왔다가 반등하려고 그랬는데 맞고 떨어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최후의 저항점인데 최후의 저항을 넘겼어야 돼요 오늘. 근데 아직은 일봉이 마감이 안 됐습니다만 못 넘겼으니까 그래서 또 베어리시하게 보는 게 있고 근데 만약에 이걸 다시 말아 올려서 일봉을 내일 아침까지 양봉으로 바꿨다 이러면은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롱관점을 바꿔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숏관점인 거고 올라가게 되면 롱관점을 바꿀 거고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숏에 들어가 있는 거고 올라가면 롱관점을 바꿀 겁니다. 말아 올린다에 한 표.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말아 올릴지 안 말아 올릴지는. 근데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 특히 요즘 이제 여기 떨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여기 진짜 어려웠거든요. 이 구간. 사실 저는 이 구간에서 비트 매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만 매매했고 그다음에 플러스 다른 알트들 매매했거든요. 비트 모르겠어서 솔직히 진짜 정말 모르겠었어요. 이때 이런 구간들 또 이런 구간들에서 이렇게 잘 오르는데 올라갔다 물 먹고 여기를 뚫어서 또 올라오는데 과연 여기 다 왔는데 여기를 못 넘길까? 넘기면 맞고 떨어질까? 여기 맞고 떨어질까? 아니면 또 넘겨줄까? 그러니까 당장 아무것도 모르겠어. 여기를 넘길지 아닐지 진짜 예측이 아예 안 돼서 저는 횡보 ABC 나오면 제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카운팅이 안 돼. 여기는 할 수가 없어. 지나가 봐야 아는 것 같아요. 지나가 봐야. 그래서 여기는 저도 매매 안 했고 이더 매매한 거 있는데 어젯밤에 진짜 이더 물려서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어제 이제 공부 차원에서 공유하면 숏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숏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다 봤을 거야. 이거 엘파 한 사람들은 다 봤을 거야. 왜냐면 여기 임펄스 아니잖아. 누가 봐도 ABC 나왔고 횡보에서 B 나왔고 C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봤을 거냐면 A 출현 B C 끝났어야 되는데 조정하고 여기도 너무 명확하게 ABC잖아. 여기도 명확하게 ABC거든요. 볼륨도 심지어 줄고 있어. 그래서 이 숏 타점을 보고 다음 RSI도 여기 숏 치면은 하락다면서 나올 자리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숏 관점 이제 공유하면서 저도 숏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물렸습니다. 여기서 어제 밤에. 그래서 진짜 잠을 못 자고 지금 그래서 제가 방송 키자마자 너무 졸립다고 얘기한 건데 밤을 꼴딱 새가지고 일단 결과적으로 여기서 숏을 쳤는데 물렸는데
손절을 안 치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숏 치고 그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올라가도 이게 엔딩이 아니어도 탈출 기회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왜 그랬냐면 마이너 카운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판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판 거예요. 이제 5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물렸거든요. 1214에 물렸거든요. 처음이 여기에요. 1214에 물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숏 쳐서 평단을 여기다가 셋업해두면 그러면 왜냐면 이 5파 완성되고 조정 파동은 4파 조정이었던 매물대 하단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내려올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가능하다. 탈출 가능하다 라는 생각에 숏 탔고 추가 숏 탔고 떨어질 때 빠져나오지 않았고 반만 빠져나왔어요. 반만 살짝 익절했고 평단 여기다 맞춰 반만 익절했고 왜냐면 또 왜 그랬냐면 올라가도 아직 그러면 한 파동이 더 있다. 1, 2, 3, 4, 5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숏치고 평단 그러면 이쯤에다 셋업하고 ABC로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익절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원래대로였으면 평소였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숏치고 올라갔을 때 손절치고 잤을 건데 대회니까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돼가지고 이제 무조건 물 타서 나와야겠다는 생각에 무조건 물을 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수익은 크게 못 보고 숏하고 물려서 고통받다가 추가 숏 타서 약 익절하고 반만 남겼다가 올라왔을 때 또 추가 숏 타서 평단 여기 맞추고 약 익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밤새 고생을 좀 근데 원래대로면 손절을 쳤어야죠. 와 근데 지금 빚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차트를 보고 있었고 지금 이제 실시간 분석하겠습니다. 라이브 현재 차트를 볼게요. 지금 되게 어려워요. 지금이 희한한 게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첫 반등이 원래 여기서 보통 나와요. 이게 ABC로 떨어졌건 임펄스로 뭐 이렇게 나오건 보통 여기서 특히 수렴 나오면서 매물대를 쌓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지. 이상한 게 아니야. 지지가 안 나오는 게. 근데 한 번에 뚫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폭락이 나올 줄 알았죠. 아 이거 끝났다 비트. 왜냐면 첫 번째 지지 받아야 될 때에서 지지를 못 받고 그냥 쏟길래 끝났다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끝나지 않았어도 여기까진 빠지겠다. 왜냐면 매물대가 여기 있어요. 다음 지지 라인이.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서 반등 나왔거든요. 여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지?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고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뭐지? 지지 나오려면 여기 나올 거고 여기 지지 못 받았으면 폭락 나와야 되는데 폭락도 아니고 이상한 데서 반등 나왔고 또 생각이 들었던 건 그러면 그런 건가 보다. 여기가 일단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고서 뚫렸으니까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가 다시 이제 저항이 됐죠. 지지가 아니라 지지가 뚫리면 저항이 되니까 저항 맞고 떨어지려나 보다 했는데 또 뚫었어. 그래서 저항을 뚫었어? 했는데 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조금 이상해요. 이게 지금 일단 지지 저항 관점은 안 맞고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여기 구간은 지지 저항 관점은 안 맞아요.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저도 이제 방송 키기 전에 확인 안 해봤는데 피보나치를 찍어 봐야 되는데 0.5 구간? 되게 애매하다. 618 반등 여기 지지받고 올라갔으면 상방으로 볼 텐데 왜냐면 618이 매물대가 있으면서 618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지받고 V자 반등 왔으면 롱관점 봤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어렵다. 지금 봐도 모르겠다. 그다음에 떨어지는 게 임펄스 같지도 않아요. 이게 만약에 임펄스였으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카운팅을 했어야 되냐면 이게 1, 2고 3, 4가 나온 다음에 5파 떨어지고 반등 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이 그림이 5, 3으로 나오건 아니면 3, 4, 5로 임펄스로 나오건 나와야 되는데 임펄스도 같지도 않은 게 왜냐면 여기서 여기 피벗 찍었을 때 반등이 3, 8을 좀 넘겨가지고 그래서 물론 1, 2, 3 여기 삼각 수렴으로 나와오고 5 떨어지면 확실히 임펄스로 볼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수렴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근데 어쨌든 3, 8을 넘겨가지고 살짝 조금 찝찝한데 그래도 만약에 여기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수렴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1, 2, 3, 4, 5로 보고 반등 때 쳐볼만 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숏을 내가 숏 관점을 보는 그러니까 롱 관점 보시는 분은 롱 보시면 돼요. 각자 알아서. 근데 내가 만약에 숏 관점을 보는데 숏을 지금 못 탔다. 근데 숏인지 롱인지 헷갈리죠. 저도 여러분 헷갈리죠. 그랬었을 때 저라면 여기서 횡보가 나와줘서 이렇게 생각수렴이 나와줘서 그리고 떨어지면
확실히 오파거든요. 그냥 떨어지면 오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수렴 떨어지면 오파일 확률이 한 85% 90%는 되니까 떨어지면 그리고 반등이 오면 임펄스 하락 오파 고점 위에 나왔으니까 반등 때 추격숏을 때려서 내려가는 하방 관점을 봐야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손절 라인이 선물하기는 겁나 멀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손익비 관점에서 보면 제가 늘 강조하는 손익비, 자리에 진입했을 때 내가 손해를 보면 얼마나 보고 익절을 하면 얼마나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손해를 보면 이만큼을 보실 거고 익절을 보게 되면 하방이니까 15K 정도 찍으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얼추 봐도 손익비가 얼추보다 5대1은 훨씬 넘잖아요. 그랬을 때 괜찮은 각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손절 라인 너무 멀어서 레버리지 좀 높게 쓰면은 당연히 손절이 크게 나갈 텐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와주고 하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특히 이제 RSI가 보이는데 여기서 수렴이 나와주고 떨어지면 근데 여기서 반등이 너무 폭락이 안 나오고 반등이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나와주면 너무 폭락 크게 그었네. 수렴이면 짧게 떨어지지.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RS가 이렇게 떨어질 거고, 여기서 반등 오면 이렇게 상승 다이버스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오면 무조건 상다 걸려요. 반등이 오면,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받아야 반등이 나오면서 RSI가 무조건 걸립니다라고 하면 초보자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여기서 반등 나오는데 롱타자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지지를 받고 꺾여야 상승 다이버스가 나오는 거라고요. 받아야. 이해했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엄청난 차이예요. 지지를 받고 꺾여야 그때서 상승 다이버스 컨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각수렴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거 말짱깡 여기서 매수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삼각수렴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상다 나올 거기 때문에 매수해볼만 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상다가 아니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져 삼각수렴도 안 나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럼 이제 A, B, C로 여기가 어디냐면 오히려 여기 폭락의 시발점이거든요. 지지가 뚫리면서 그럼 여기 오히려 시장가 숏을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롱을 받더라고. 이거 이렇게 해서 자리로만 기억하면 안 돼요. 가격으로만 제발.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헷갈린데, 만약에 수렴이 나오고 떨어졌다가 반등이 오면 오파 하락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게 가능성이 살짝 있어 보이는 게, 일단은 이게 일단 된다는 게 아니야.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된다는 게 항상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추세가 보이죠. 추세라는 게, 하락 추세라는 게 명확히 보이잖아. 근데 내가 말하자마자 바로 말하고 3분 뒤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딱 3분 뒤에. 그러면 아니네 하고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맞았다. 수렴이 나오다가 떨어져서 채널 하단에 걸린다. 그러면 하락 추세 하단이잖아. 제가 얘기했죠. 추세는 추세 방향으로 안 깨고 역방향으로 깨질 확률이 80%라고. 추세 방향으로 잘 안 쏟아요. 그리고 여기 상승 다이버스 걸리지, 오파 모양 떴지, 채널이지, 다이버스 있지, 그러면은 이제 신뢰도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채널일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가정을 했는데 가정대로 나왔다. 그러면 돈을 버는 거고, 가정을 했는데 시나리오를 짰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은 이것대로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시나리오를 다시 찾아봐야 돼. 다음 매매 계획을 다시 짜야 돼. 이거 딱 안 뚫리고 떨어지면 좋은데 지금 딱 닿았거든요. 제발 떨어져서 횡보가 나오고 수렴을 만들고 하락이 나온 다음에 채널 하단 부분까지 왔다가 상다 만들고 채널 이탈하면서 오파 모양 띄고 올라오면 숏치면 내려가면 수익이 클 텐데, 제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뚫고 올라가면 또 계획을 새로 짜야 된다. 근데 뚫고 올라갈 것 같네. 왜 이렇게 느낌이 불길하지? 이더 딱 맞고 떨어졌다고? 이더 뭐 있어요? 이더도 추세 있구나. 이더 추세 너무 기가 막히게 맞네. 그쵸? 이러면 가능성 있다니까. 이러면 그죠? 그러니까 비트 이더 두 개가 똑같잖아요 지금. 이러면 채널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죠. 야, 떨어진다. 다행이다. 좀 쉽게 가려나 보다. 근데 지금 우리는 채널을 보고 있지만 채널을 아직 해내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게임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MBTI 뭐냐고. 이게 근데 반등이 펄스인지 ABC인지 너무 짧아서 알 수 어렵다. 왜 어렵냐면 이게 1, 2, 3, 4, 5가 나오고 상방 이탈하면 채널을, 그러면 이거는 하락 채널에다가 오파 완성 이후 반등 나오고 매물대 걸렸다가 이제 떨어지는 모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지금 앞서서 장대양봉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온, 만약 이대로 이탈하면 그 불플래그 패턴이죠. 플래그 모양이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막대가 있고 발 이렇게 있죠. 사람은 상방 가는 패턴이라 어렵네.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작년 최고점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전 신고점을 찍었다가 고점만 아주 살짝 넘기고 떨어지니까 폭락이 나오는 패턴이 처음 관찰이 됐고, 작년
역사상 최고점 찍었을 때 그 이후 첫 폭락 이후에 첫 반등이 나왔는데 역시나 고점만 살짝 넘기니까 폭락을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고점 넘기니까 폭락해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5번째 동일한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넘기고 떨어졌어요. 물론 떨어져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고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하방스럽다 모양이. 왜냐면 같은 패턴으로 계속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하방 관점을 유지할 것 같고, 근데 만약에라도 오늘 고점이었던 22,500을 넘기면 상방 관점을 볼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조정을 짧게 주기보다는 충분히 되돌렸기 때문에 올라가면 여기가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올라가다가 조정 짧게 주고 올라와서 그럼 올라가나 했는데 떨어지죠. 고점을 살짝 넘기고. 이게 보통 뭐냐면 1, 2에 3, 4에 5인데 5%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긴 조정이 짧잖아요. 근데 오히려 조정이 길었다는 건 이게 명확하게 한 파동이었다는 거고, 명확하게 조정 파동이었다는 거고, 그럼 다음 파동은 매물대를 뚫으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더 길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상방을 여기를 넘기면 이 고점도 넘기게 되고 피보나치 382 구간도 넘기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상방으로 3만 언저리까지 한 2만 9천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여기 넘기면 상방 관점으로 볼 거고, 현물도 다시 매수를 들어갈 거고, 롱 관점으로 비트도 바꿀 건데, 어쨌든 여기 넘기기 전까지는 숏 관점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주 심플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랬었을 때 이제 왜 하방을 보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을 넘기자마자 떨어졌었을 때 늘 폭락이 나왔던 것도 있고, 여기 부근이 수렴으로 보건 ABC로 보건 임펄스가 안 나와서 ABC 단계 완성되는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전에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물 먹고 떨어졌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마지막 저항선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못 넘겼기 때문에 일단 저항에 걸렸기 때문에 하방을 보고, 근데 저항이 뚫리면 저항을 뚫어냈으니까 매물대가 여기나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상방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럴 거고, 하방관점을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여기 ABC였던 거고 382구간에 걸려서 떨어지는 거니까 마지막 하락은 5파일 거예요. 그래서 5파가 나왔다는 건 이제 하락이 완성됐다는 거고, 이제 상방을 봐야겠죠. 그렇게 봤었을 때 16,000인지 15,000인지 15,000 중반이 15,000 초반인지 몰라요. 14,000 후반일 수도 있고, 떨어진 파동을 봐야 어디까지 떨어질 수 알 것 같은데 여긴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떨어지고 롱 주우실 때 16,000에 물론 자기가 분석을 해서 롱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역사적 신저점이 열리는 순간이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 17,000원대를 갱신을 하면 최고점부터 내려왔던 게 역사적 신저점을 다시 갱신한 거기 때문에 그 끝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선물 여기서 롱 받으시려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선물롱은 차라리 확인하고 눌림목에 돌아왔다가 눌림목에 매수를 하시고, 미리 받는 건 진짜 비추예요. 저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여기 저점이 예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현물 위주로 많이 담을 거예요,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올라왔다가 여기도 매물대가 있으니까 빠르게 올라왔다가 한번 조정 받겠죠. 그럼 그때 눌림목에 타면 되니까 그렇게 선물 매매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패턴을 아담과 이브로 볼 수 없나요? 볼 수 있지. 전형적으로 아담과 이브 맞긴 맞거든요. 아담이고 이브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넥라인을 여기로 볼 거냐 여기로 볼 거냐의 차이가 있긴 한데, 넥라인을 만약에 여기로 봤으면 꽝 실패고, 넥라인을 여기로 봤으면 이제 여기 돌파하면서 말이 되죠. 아담과 이브는 똑같이 넥라인 돌파했을 때 위로 무섭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 패턴인데, 여기 돌파하면 롱관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아담과 이브가 맞는 것 같아요. 메링님이 매년 차트 난이도 어려워지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18년도 19년도 지나면서, 특히 19년도 지나면서 어려워진 것 같아요. 20년도부터. 그리고 작년은 진짜 어려웠어요, 제 기준에. 올해가 그나마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쉬웠고, 작년은 여기 헬이었어. 떨어졌다 올라갔잖아. 떨어지는 것도 헬이었고 올라가는 것도 헬이었어. 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년이 진짜. 1분봉은 안 봐요. 5분봉까진 봐요, 대회 때도. 근데 옛날에는 1분봉 카운팅도 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의미가 없다. 1분봉은 진짜 그러니까 1분봉 차트 분석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신기한 건 1분봉도 추세가 있어요. 채널이 있고 지지가 있고 저항이 있어요. 똑같이 매매하시면 되는데 카운팅은 안 돼요. 1분봉은 카운팅은 안 돼요, 절대. 이건 제가 확신하게 말할 수 있어요. 1분봉으로 카운팅해서 매매하지 마. 카운팅할 때는 15분봉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만 말했구나, 비번방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똑같은 이유에서 산 건데, 상승장 이전 가격까지 거의 다 돌아왔어요. 테조스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코인이라서
기관들도 많이 샀던 코인이었고, 근데 상승 전 수준은 빠지긴 했는데 또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는데, 사실 이렇게 쭉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추세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대충 뭐 이런 추세로 빠지고 있잖아, 이런 추세로. 근데 이게 이런 추세라고 하면 추세 하단까지 가면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1달러예요. 근데 이런 건 없잖아. 그럼 어쨌든 거의 바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는 그러니까 추세가 이런 채널은 아니지만 좀 하락 추세임에는 명확해. 왜냐면 하락 추세라는 건 뭐냐면 정확히 정의하면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저점이 낮아지면서. 근데 다음 고점을 높였다 하면 추세가 전환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하락 추세인데 왜 매수했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봉상 상승 다이버스가 너무 명확히 있었어요, 여기에. 그리고 일봉상 상승 다이버스 나온 알트들이 튀었거든요, 이렇게 위로. 근데 테조스는 아직 안 튀었어요. 지금도 안 튀었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4시간봉 보면, 일봉 말고 4시간봉 보면 아까 일봉상은 이렇게 있었죠, 다이버스가. 4시간봉은 재밌는 게 이렇게도 있어요, 이렇게도. 그래서 이 떨어지는 파동이 이렇게 끝났음을 암시하고, 그다음에 이 파동하고 이 파동이 이렇게 끝났음을 암시해서 이제 추세가 전환될 자리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샀어요. 일단 테조스랑 뭐 이번에는 자발트를 안 사고 메이저 위주로 산 게, 제가 다음 반등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발트는 반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끝났다, 김치코인들, 자발트들. 메이저는 반등해도 자발트는 지옥 갈 수도 있고 못 올라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진짜, 왜냐면 시장에 투자금이 안 들어와요. 근데 투자금이 안 들어오는데 옛날처럼 자발트가 폭등할 수 있을까라는 좀 회의감이 들어서 좀 안전하게 하자 해서 좀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먹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메이저 알트를 골랐고, 메이저 알트 중에서 그래서 이제 메이저 알트를 택한 거고, 첫 번째는 그럼 메이저 알트 중에 어떤 걸 살까? 상승장 이전 가격으로 가격이 거의 다 했다는 거. 그 말은 거품이 다 빠졌다는 거니까 지금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기 좋다는 거죠. 거품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일봉상 상승 다이버스 있다는 거, 네 번째로는 4시간봉 상승 다이버스 있다는 거, 이 기준으로 골랐고, 이걸 마찬가지로 아발란체를 보면 아발란체가 없네. 왜 없지?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같은 기준으로 샀으니까. 보시면 상승장 거의 이전 가격으로 거의 다 되돌렸거든요. 거의 다 되돌렸고, 그다음에 일봉상 상승 다이버스가 명확하게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4시간봉 봐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같은 기준으로 메이저 코인일 것, 상승장 이전 가격으로 돌아와서 거품이 다 빠졌을 것, 그다음에 일봉상 다이버스 있을 것, 4시간봉 상승 다이버스 있을 것, 이런 기준으로 골랐고, 이 기준이 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저만의 기준이고 이렇게 그래서 골랐습니다. 아, 이더는 뚫이네. 이더 뚫었어요. 비트도 뚫겠네. 아이고, 또 어렵게 가네. 어렵게 가는 법이 없어요. 이놈의 비트 뚫렸습니다. 간만에 시청자들이랑 푸근하게 쉽게 한번 롱 먹고 숏 먹고 푸근하게 쉽게 가나 했는데 여지없이 어렵게 가네. 어쨌든 상방 여기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 충분히 조정했기 때문에 이탈하면 살짝 넘기고 떨어질 확률보다는 장대로 계속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높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튼 어렵게 간다. 쉽지 않다. 지금 이더는 피보나치 0.5네. 나가린데 이런지 않다. 비트 상방인 건가요? 아직 모르지. 일단 저는 하방 스탠스고, 근데 여기 뚫는 순간 바로 쇼관점 버리고 상방으로 볼 것 같아. 여기가 진짜 중요한 가격이에요.